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제주도는 여성의 섬이고 여성의 목소리가 큰 곳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주의 정치 영역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현주소를 알아보고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호진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희주 제주 여민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제주 지역사회 전반에서 여성 대표성이 매우 낮다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몇 가지 통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한 40% 이상이 여성인데 반해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한 24%대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도의원 중에서도 여성은 한 18%대고요. 그리고 172명의 이장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 이장은 5명으로 이거는 매우 낮습니다. 2.9%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여성 어총계장도 21% 수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전국 수준과 비교를 해도 좀 평균보다 낮은 수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미흡한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주 여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성이 낮은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앙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이제 전 세계적인 비율은 한 25%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도 20%가 아직 못 되고 있고 제주 지역은 이제 더 훨씬 낮죠. 도의원들의 그 비율이 매우 낮은데 저희 이제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가 이제 전현직 의원님들 또 당직자분들 이런 분들 또 이제 단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우리가 면접을 해서 왜 이렇게 제주 지역의 여성 대표성이 낮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가지 원인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제주 여성 그러면 굉장히 강인하고 활동적이고 이런 이제 인식은 상당히 있는데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진출이라든지 공적인 조직이나 의사결정하는 자리나 이런 데서 여성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개인들도 여성 개인들도 그것에 대한 자기 검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아직도 약간 고정관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또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괜당 문화 네. 이제 이런 네트워크 중심의 남성 조직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그거에 뭐 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면담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하고 또 별개로 사실은 이런 대표성 도의원의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당의 역할이 매우 이제 중요할 텐데요. 지역 정당에 있어서도 이제 상무위원회 이런 데 여성의 숫자가 매우 적고 그래서 지역 정당이 뭐 고위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자리에 좀 그 유리천장 같은 걸 좀 느낀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여성들이 이제 리더 연습하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각종 조직에서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마을 조직이나 아까 이장 말씀하셨지만 마을 이장이든 뭐 농수협의 어떤 그런 임원이든 네. 이사든 이런 어떤 리더 연습 기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걸 많이 쌓아야 되는데 각 당이 그런 좀 시스템 네. 이런 걸 좀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금의 문제, 선거 자금 이런 네.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큰틀거리가 네.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 연구 보고서가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성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의 대표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또 여성의 비율을 잘 맞춰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에서의 뭐 여성의 활동은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대표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네.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좀 나가기를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어떤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하면 여성에서 나서야 당선이 된다라는 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깨지는 이유는 어쨌든 그동안의 남성적 사회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깨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더 포커스를 좁혀서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역대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수준이 좀 어땠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도의원을 제외하고는 좀 매우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저는 뭐 경험적으로 민선 시대 이후에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성 후보 있었지만 당선된 경우가 없었고 국회의원도 출마하신 분 계셨지만 당선까지 못 갔고 교육감님은 그 전에 초대 교육감님이 최정숙 선생님 빼고는 투표를 뽑을 이후에는 대부분 남성이 차지했던 거라서 이런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참여가 전무하다. 그래서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 이따가 좀 설명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야 최초로 바로 최근이잖아요. 그때야 여성 후보로 등장을 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떤 공적인 그 제도권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되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뿌리 깊은 제주의 어떤 가부장 문화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서지 못하는 어떤 문화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왔을 때 이제 제주에서 저도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설이나 추석 때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제 인사하러. 그래서 그때 예. 저는 가지 않아도 돼요. 여성이기 때문에 단지. 근데 저희 남동생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기 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살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나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경험에서부터 축적이 되어가면 그것이 바로 내가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없는 위치에 있구나를 인지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정치 대표성 그 수준은 뭐 수치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 그 여성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로 하셨던 분은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없으신 거죠, 지금?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 빼거든요. 예, 제주도 광역의회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요. 제주도의회 여성의원의 당선자 수는 지금까지도 한 자릿수입니다. 도의회에서 여성 대표성 문제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죠. 아직도 뭐 저희가 이제 8분의 의원이 계신 거고 43명 예, 43명의 의원 중에 8분이 거죠. 계세요. 8분이 계시고 지금도 선거 나가야지 마음먹는 분들도 있지만 이곳을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43명 중에 그 8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에서부터 7대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배출이 이제 그 후보로 배출이 많이 됐지만 후보가 아니라 당선이 많이 됐지만 대부분이 비례대표 로 됐고요. 25분이 비례대표로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네. 지역에서 선출된 분들은 매우 소수인 것이고 지금 이제 8분도 좀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 비례대표를 이제 확실하게 저희가 뭐 이제 이거는 뭐 선거구제 문제이기도 하고
선거구제를 고치기도 좀 해야 되는 이제 큰 담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뭔가 좀 특별한 도시에 특별한 곳이니까 제주도 특별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그런 여성의 대표성을 좀 증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도의회 안에서는 좀 이 성평등한 어떤 제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11대에 들어와서 8분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출직 의원이 3분에다가 나머지는 다 비례 의원님이신데, 처음에 이제 오면 상임위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여성 의원님들이 보건복지 여성위원회에 4분이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문광에 2분, 나머지는 저는 이제 교육이, 그다음에 이제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도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때부터 저는 전혀 배려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상임위가 우리가 6개 상임위가 있는데 골고루 배정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만 이제 여성 의원들을 다 이제 모셔놓은 경향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경미 의원님께서 이제 도의회 이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죠. 네. 이것도 말이 많았죠. 우리가 어떤 것들 해야 되니 꼭 조례를 올리면서 성별 역량 평가를 받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각 상임위의 여성 의원님들이 그래도 골고루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강성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환도의 여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 부분이라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부위원장님도 부위원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배정할 때 부위원장 중에 한 분은 여성 의원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방 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의회를 평등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가 보죠.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 내부는 이제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 간의 이제 권력 관계하고 두 번째는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선수에 따라서 의회가 운영되는 거 있는데 그 와중에 아까 성평등 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신 제도적으로 보면 네. 아까 민문수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여부에 따라서 갈린 것 같아요. 1대부터 거의 7대까지는 사실은 매 의회마다 여성 의원이 1분, 2분이었거든요. 근데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에 만약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일정 정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는 할당제 같은 방식을 계속 도입해서 양적인 균형을 맞추고 논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정치적 대표성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할당제요. 예. 그 외에 이 도의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본다면 이제 여성 정치 사회에 있어서 국회의원도 이 비례대표 남녀 교호 순번제로 인해서 비례대표가 확 이제 늘고 지금의 퍼센테이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정당법이 개선이 되면서 선거법이랑 개선이 되면서 많이 올라간 것인데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재선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그 비례대표가 많은 분들이 왜 비례대표의 여성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또 잘 이해가 좀 낮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비례대표로 하시면서 그 여성들의 그 활동을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이제 양희주 국장님이 그 지역사회 가부장적 문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가부장적 문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있어서 여성 정치인 뭔가 좀 어색해 이런 거였는데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등장하고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활동도 잘하고 입법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인식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제 그것에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비례대표의 경험으로 인해서 개인뿐 아니라 이제 이 선거를 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재선을 할 때 선출직의 여성을 이제 여성에게 표를 던지게 된 이런 이제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선출직의 여성이 느는 거는 확실히 이 비례대표의 힘이 상당히 이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전국은 100분의 10 정도로 비례대표 정수가 있는데 네. 제주도는 20으로 이것을 늘렸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동안의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네. 저희 시민단체도 다른 지역과 달리 비례대표는 20% 이상으로 상당히 강조를 해왔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선거구 획정 논의가 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다른 지역과 좀 평등하게 가자고 해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20%가 아니라 자꾸 줄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상당히 그렇군요.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비례대표 영역에서라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보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출직의 여성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후보가 30% 이게 사실은 의무 조항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권고 규정 정도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되게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중앙당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겠지만 네네. 그게 약간 의무로 돼야 선출직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중앙에- 대해서는 아, 그 네, 뒷부분에서 예, 예, 좀 그렇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그 마을 자치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장 그리고 마을 자치 부분에서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여성 이장 선출 비율은 10%가 거의 다 되거든요. 9.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제주는 지금 현재 5명의 여성 이장이 계셔서 2.9%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여성 이장을 배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경제 그 지역에 있는 경제 공동체에서의 여성 대표성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기초 의회가 없잖아요. 제주도는 이런 상태에서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의 그 여성 대표성까지도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도 이게 좀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그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는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을의 뭐 이장단이나 이런 통장이나 이런 마을 조직의 장들의 어떤 리더 경험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진입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을 기반에 두고 출마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이장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마을에서 그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떤 장으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마을 안에서의 경험들이 축적이 됐을 때 그 공적인 장에 설 수 있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에 이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뭐 도의원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018년도에 그 관련해서 제주여민회에서 그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애월읍, 조천읍 총 20개리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의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얼마나 배제가 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봤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뭐 개발위원회 그 이름은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부녀회장님 한 분 정도만 들어가는 마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더 발언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 있어야 서로 힘도 받고 또 좀 더 발언도 많이 하고 좀 나서는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마을 규약 안에서 그 조항적으로 이게 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문화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 개발위원회 구성단에 이제 당연직으로는 뭐 부녀회장님만 한 분만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안의 제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여성들이 사실은 뭐 부녀회 조직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인 장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체계적인 구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그 전반으로도 봐도 이제 제주 지역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타 시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에서의 그 참여율은 아주 현저히 낮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마을 조직이든 이게 그 풀뿌리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 전반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붙여서 저는 이제 발언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투표권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 이장님 172의 이장님 중에 여성 이장이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을 이장을 뽑으실 때 보면 여전히 1가구 1인 1표가 돼야 되는데 네. 1가구 1표인데 당연히 투표 가실 때는 가구를 대표해서 여성이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마을 권력 구조 내에서 기본적인 선출 단위 자체가 왜곡되다 보니까 이장님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을 자치, 풀뿌리 자치에서 여성의 삶에는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연민대가 노력해 주신 거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도민 전체가 한번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성평등이나 뭐 페미니즘 혹은 여성 대표성 등에 대해서 논의가 좀 태보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앞서서 이렇게 말씀 나눈 그 통계 수치나 이런 거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왜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확대돼야 되는 그런 이유, 맥락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논쟁이나 논란이나 이런 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불균형한 그런 지점에 대한 논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좀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악용되거나 이런 흐름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진 거는 이제 일정 부분 맞죠. 교육적인 지위 이런 게 가장 이제 맞습니다만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고용 불안정 문제라든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돌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조명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둬야지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서 더 이상 뭔가 대표성 이런 거 논의가 필요 없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낭비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성들의 이런 활약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성 폭력에 대한 많은 법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제주에서도 스토킹 범죄든 데이트 범죄든 가정폭력 범죄로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육장님.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이제 많은 청년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충분히 갖기 시작을 했고 또 2018년도에는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여러 활발한 페미니즘이든 여성이든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중요성을 알고 가는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대중화는 이루어졌지만 그에 따른 이제 반동, 이제 백렉시는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선거로만 두고 봤을 때도 전에 18년 지방선거나 20년 총선이나 그런 여러 선거들을 거칠 때 여성 청년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가 훼손이 된다거나 그래서 진짜 돌을 실제로 선거운동하는데 돌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여성 후보에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떤 한 국회의원이 복장이나 외모 때문에 이제 원피스를 입었다고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성희롱이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는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가 됐는가라고 좀 돌이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딱 봤을 때 각각 15%, 17%, 19% 여성 의원의 비율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단 2%씩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럼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를 시기라고 하는데 단 2%밖에 이제 여성의 국회의원 참여율, 여성 의원 비율이 이렇게 더디게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제주가 성평등한 사회가 맞는가라고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래서 약간 저는 반론인데
이 성평등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가 뭔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다 정치 세력이라든가 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언론, 극우 세력들이 계속 뭔가 프레임을 짜면서 남과 여의 성적 대결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 구조를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원장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노동에 있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 사회도 보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남자보다 여성의 임금 되게 낮은 거죠. 이런 부분들 사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이제 사회활동이나 정치 참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돌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성의 역할로 맡길 게 아니라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밑바탕을 맞춰준 이후에 그다음 정치적으로 대표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찾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갔고요. 다만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제 제도를 논의할 때 성평등 관련된 제도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성평등과 관련된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논쟁 과정에서 보면 이게 성평등 기구도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거를 남녀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서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못 가게 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고 약간 보고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뀔 것 같아요. 예. 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번 연구에서 제주의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이제 과제도 함께 제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원장님, 그 제주 사회에서 함께 좀 논의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 잠깐 했지만 이 법적인 문제, 이제 그런 법제도 개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한 그런 의식의 문제, 그 지역사회나 저는 이제 이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같은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굉장히 앞장을 많이 씁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캠페인 할 때 남성분들이 전부 다 나서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좀 의식을 좀 우리가 좀 깹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남성들이 이런 가부장적인 우리가 의식이나 이 돌봄 문제 이런 것도 남녀가 좀 같이 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캠페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예로서 저희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 스페인의 알메달렌 주간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스페인의 작은 섬인데 거기서 그 여름 휴가 기간 그때 이제 한 6, 7월 이때 많이 이제 스페인이 죄송합니다. 스웨덴 죄송합니다. 스웨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그 시기에 정치 축제, 정치 주간이 일주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각 정당 대표들도 오고 시민들이 쉬기도 하면서 연설도 듣고 이제 어떤 축제 분위기로 이 정치를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게 유명한 정치 주간이거든요. 알메들렌 정치 주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에서도 아마 제언들을 좀 그런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도 이 정치 문화를 너무 그렇게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정치잖아요. 일상의 정치 문제를 쉽게 그리고 즐겁게 접하는 어떤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식 변화에 매우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을 단위 의사결정은 아까 우리 양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고자 할 때 이 자금에 대한 문제를 뭔가 굉장히 고민이 돼서 선뜻 나서지 못한다. 이런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기탁금 문제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그 제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구 도의원 30% 이상 여성 의무 공천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이런 그 방안이 도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단위에서도 좀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화 방안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가장 큰 어려움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에서 보면 이대남이
국민의힘이 어떤 선거 판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평등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페미니즘에 관한 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치적 어떤 유불리의 역량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건 여성의 몫이야라고 이렇게 할당을 줬었던 것을 이제 법으로 이제 가져가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찬성을 하고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상황만 보더라도 제주도에 이제 기초의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들이 이게 진출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작아요. 바로 여성이 어떤 정치를 결심을 했어. 그러면 도의원부터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어떤 것들을 꿈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의 어떤 그 공천에 대한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어떤 그 대변을 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을 의무 경천으로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게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이것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는 논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 이제 도의원으로 쳤을 때는 비례대표 체제하에서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긴 거죠. 확대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역구로 갔을 때는 현재는 각 정당에서 의무 공천제는 아니고 참여할 때 여성이 후보자가 되면 20% 가점, 장애인 가점, 청년 가점이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 지역구 3개 가운데 지역구보다 한 곳씩은 여성이 공천해야 하긴 해요. 그렇죠?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지역구 도의원 30%를 이제 강제화해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이게 법 개정에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그거는 현직 국회의원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아직 이게 공론화가 덜 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도 송재 의원님 등께서 특별법 선거구 개편을 냈을 때는 이 문제가 반영된 게 아니라 하도 난리가 나고 있는 선거구 분구에 따른 이제 의원 정수 2명 늘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법률로 해야 되는데 약간 안타까운 건 내년 선거가 6월 1일이라서 지금 이제 12월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논의가 좀 어렵지 않나. 다만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공약으로 내세워서 다음 선거까지는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이 못하면 제주도도 먼저 도입해가지고 정말 제주도가 여성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제주도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주특별법에 이 부분을 신설하자라는 그런 방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의했듯이 비례대표의 어떤 정수도 특별법에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높였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의원 수도 41명에서 43명으로 또 늘렸던 경험도 있고 그게 특별법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무공천제를 좀 확실하게 좀 박아서 여성들이 좀 많이 나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각 정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의든 아니면 시민단체 어떤 목소리든 이런 게 좀 더 높아져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주 여성의 그런 우리가 굉장히 담론적으로는 제주 여성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죠 강하고 대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실질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주 특별법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추가로 다행인 거는 현재 도의회에 계신 여성 도의원님들께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이지만 되게 일을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도민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여성분들이 도의회에 가서 되게 잘한다라는 평가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방안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초정당적으로 여성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 교육과 훈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기존에도 정치 아카데미 이런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정당을 넘어서 어떤 것들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의 역할이 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 내에서도 어쨌든 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의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거권이 부여졌잖아요. 이미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학생 때부터의 이런 뭐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자기가 정치를 정말 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네. 전화가 왔어요. 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저는 굉장히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어떤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응원한다, 네네. 정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정당적인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민간 영역, 그러니까 시민단체 영역에서 이것들이 활발하게 그 논의가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 플랫폼이 이전에 제주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상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뭔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시도 자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모여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주 지역의 여성 대표성 강화라는 게 모두의 의제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모아내고 또 같이 그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이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초당적이어야 되므로 일단은 이제 각 개별 정당에서도 노력을 이제 당연히 하시겠죠. 내년 지선을 앞두고. 근데 이제 국회에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명을 그동안 배출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례만 하셨다가 그다음에 선출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경력이 끊기는 거죠, 정치 경력이. 물론 당의 활동도 하시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롤 모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국회에는 여성의정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의 어떤 그 조직으로, 법정 조직으로 만들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아카데미도 만들고 또 여성 정치사에 대한 그런 출판도 하고 후배들을 키우는 네. 거기에는 옛날에 국회의원 하신 분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저는 제주도에서도 이 30명에 배출됐던 그런 분들이 전현직 도민의원, 도의회 의원들이 좀 이런 기구를 같이 만들어서 그러면 좀 더 초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직을 떠나서 네. 조금 이해관계가 덜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이런 아카데미든 물론 중앙에서 아카데미도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간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상시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리고 또 하나의 제언은 제 개인적으로는 의장님 산하에 어떤 젠더 전문관, 젠더 자문관 이런 걸 둬서 좀 뭔가 지금 물론 성평등 포럼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의장님을 좀 보좌하는 이런 자문관 이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좀 실행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회의장님은 그 밑에 여성아동 자문위원회를 상시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전 이거는 개별 정당에 맡겨놓으니까 안 돼가지고 이 논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별 정당의 수준은 여성 아카데미 좀 하고 네. 여성위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전분기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상적인 여성 정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에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각 정당 플러스 시민단체 플러스 심지어는 선관위도 와야 되는 거 봐요. 선관위, 여관까지 오셔가지고 전체 제주 지역 사회에서 여성 정치 활성화에 있는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아예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플란에
향후 제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리더 100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중에 각 정당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각 정당의 정책 정강에 맞게 후보도 되시고 또 누구는 참모도 되고 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의 구조가 거의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한 6, 7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정치 진입을 위한 여성들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 정치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 그 고민이 가장 크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 밖에도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당장 머리를 좀 맞대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들이 권유를 하잖아요. 정치에 나갈 만하다. 권유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누구랑 하지? 어느 네. 조직이 나를 도와주지? 네.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은 어디서?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도 의원들도 이제 후원회를 모집하게 돼서 이제 법정 선거 비용의 50%는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네. 돼 있고, 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출마자들에게 그 선관위에 내는 돈과 그다음에 이제 일정의 이제 인구수 대비 선거 비용을 뭐 한 800에서 1000 정도 지원을 하고, 뭐 장애인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그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파를 더해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소수 정당이다 보니 그런 출마할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없긴 해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아마 제 주변에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지만 선뜻 지금도 네. 아까 돌봄 문제라든지, 그럼 내가 가면 아이들은 뭐 부모님은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도 결정을 못하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당 내에 네네. 있다는 말씀이시고 양대 정당에서는 그게 특별히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대 정당은 출마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네,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이 네네. 부분은 좀 정의당 모델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나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이제 바뀌어서 돈은 묻고 말은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선관위가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선거는 옛날처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50%는 결국은 이제 후원금 되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그 부담이 덜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정의당 모델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차용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최소한 비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제안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자금 보전 비용을 좀 그 기준을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있어서는 좀 하향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분의 15% 정도 득표를 하면 선거자금 보전을 이제 일정 정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100% 하고 그다음에 10% 이하 10%에서 15% 이 정도면은 또 그 기준이 이제 50%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보전을 해주는데 네. 이런 사회적 소수자 청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면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어떤 제도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제주 지역만 봐도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 한 63만 원 이 정도 선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수중에 있는 돈도 없는데 이거를 어쨌든 제주 어떤 가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가부장 문화 때문에 이 어떤 주변의 자원을 내가 활용할 거라고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성들에 있어서는 이 선거 자금과 관련한 좀 더 제도적인 그 어떤 도움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토론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마무리 발언으로 꼭 이제 도민들,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당사자에 의한 정치를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정치 세력화를 이루고 그 세력화로서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성 그 대표님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성 후보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 빼고 나머지 기득권 정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께서 전폭적으로 자체의 규정을 좀 바꿔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비례대표만이 아닌 지역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분을 조성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제주 지역 여성 정치 대표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여성 의원이 많아지는 것이 있고 여성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에 조금 수준을 높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에서는 여성 의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사회복지 지출도 늘면서 그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이게 상당히 상향된다는 연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 의원들께서도 이런 여성 의원의 문제, 여성 대표성의 문제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른 거 하나는 이 롤 모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신 현직, 전현직 의원들께서 많은 더 활동 이런 걸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여성 대표성이라는 주제를 딱 봤을 때 여성들의 어떤 양적으로 의원 수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의원들이 진출했을 때 어떤 성평등한 의제를 만들고 사회에 이로운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제주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지하게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가 잘 운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인구 구성에 맞게 여성과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과 청년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제2정치가 구현되는 내년 지방선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